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요새 계속 십정관론을 하면서 연애와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금의 그런 인간관계하고 또 사랑, 연애, 궁합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 남자가 있고요, 신금 여자가 있어요. 이런 간목과 신금은 사랑과 연애를 어떻게 하는가, 좀 한정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간목의 성향과 신금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좀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와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결국에 사주 명리는 나를 이해하고 또 너를 이해합니다. 나와 너가 합쳐진 우리를 이해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나의 처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안내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목남과 신금녀의 기본적인 성향, 인간관계, 그리고 연애 성향, 또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사주 명리학적으로 좀 풀어보기도 하고요, 좀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큰 나무, 간목이죠. 간목과 보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예리한 그런 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금이 연애하는 듯한 그런 조합, 바로 간목 남자와 신금 여자,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와 사랑을 사주 명리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끔 쟤 왜 저래? 라는 그런 말이 오가는 그런 커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간목과 신금. 한번 풀어볼게요. 또 미워할 수 있는 관계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 남자와 신금 여자잖아요. 간목 남자의 기본 성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간목은 큰 나무라고 했죠.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참나무 같은 거죠. 소나무 되고, 또 기둥이 될 수 있고요, 좀 느티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강하죠. 뿌리도 깊고 우직합니다. 그리고 어질 인자를 쓰기도 하죠. 성정이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그리고 순수하다. 봄날의 새싹 같은 그런 느낌이죠.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 그래서 성장하고 확산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만 보고 간다,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가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실패했다고 우울해하지 않죠.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진난만하다. 좀 미성숙한 그런 이미지 좀 있어요. 하지 않는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거죠. 자, 그런데 인간관계를 한번 볼게요. 간목 기본 성향. 주변에서 이런 인간관계는 간목들은요,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소신이 확고합니다. 소신이 확고하다. 그렇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고집이 있다.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이 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 듣죠. 우리 경주마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경주마. 양쪽 얼굴 옆에 차양을 딱 씌운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만 간다,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고, 특히 남자들 간목 일간들은 자신의 체면, 뭐 신념, 이런 것들을 좀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좀 연애 성향을 한번 볼까요? 간목의 연애 성향. 간목의 연애 성향을 보면, 사랑에 있어서도 내 사람은 좀 지킨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좀 아름드리 나무처럼, 니티나무처럼 그늘을 제공해주고, 밝게, 위트 있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풋풋한 그런 새싹의 느낌이죠. 그래서 감정 표현은 조금 서툴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죠. 마음은 깊은데 겉으로는 때로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또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서양은 아주 밝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신금 여가 되겠죠. 신금 여자의 기본 성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금은 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때로는 예리한 칼이기도 하죠. 또 이런 가을에 결실,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실리주의고, 실속을 잘 계산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런 신금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금녀의 인간관계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때로는 냉정합니다. 왜냐? 예리하니까요. 냉정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디테일에 강하죠. 또 배려심도 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좀 계산적이라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한없이 잘해주죠. 좋은 사람에게는.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바로 단칼에 싹을 잘라버리는, 손절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금을 가진 신금일간들의 연애 성향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요, 사랑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좀 자신에게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대, 또 정제된 그런 매너와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가볍게 흘러가는 그런 관계는 딱 질색이다. 가벼움 싫어하죠. 자, 이렇게 간목남과 신금녀의 기본 성향, 인간관계,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가, 또 연애를 할 때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신금일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간목남에 대해서 특정 일간을 가지고 와서 이 간목남과 신금녀가 서로 어떻게 연애하고 사랑하는가, 또 어떤 것에 끌리는가, 어떻게 또 만나면 잘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사주적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기본 서양만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목남과 신금녀의 궁합, 우리 케미라고 하죠. 사주적으로 이런 궁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오행으로 보면 간목과 신금입니다. 목이고 금이죠. 금, 극, 목을 합니다. 그렇죠.
극하는 그런 관계죠. 누가? 신금이 간목을 극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이런 신금은 예리한 칼, 뭐 도끼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목 자체가 아주 큰 나무죠. 아름드리 나무, 뭐 참나무, 아주 단단한 기둥 같은 겁니다. 이런 예리한 칼, 예를 들어서 뭐 커터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과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칼로 이런 큰 나무를 자를 수가 있나요? 그걸 하는 그런 구성은 맞는데 좀 버거울 수가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간목은 추진력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못 먹어도 곱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신금의 예리한 칼, 또 신금은 아주 치밀하지만 감성적이고 하고 또 여리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터나 가도로 이런 고집이 있는 사람을 잘 꺾을 수가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서양 그렇다는 거예요. 오행상으로는 금금목이다. 나무는 금속에 의해서 잘린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극이 나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이 나무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간목과 이런 신금은 서로 극하면서도 끌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견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성장을 잘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그래서 이런 간목과 신금을 현실 속에 한번 커플로 보자 이거죠. 간목남은 신금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신금녀는 간목남에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눈을 흐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도 신금녀는 간목남에게 이런 진중한 추진력과 무게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간목남은 이런 신금녀의 세련된, 정말 세련됐죠. 이런 판단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또 매료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관계의 포인트는 이 커플은 서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서로 자극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간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간목은 신금에게 이 논리력에 자극을 받아서 실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금은 이런 간목의 끈기와 열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사주 명리에 세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내가 강한 것들은 어떻게 조금 줄여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은 조금 보완해서 내가 아주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나의 나아갈 바를 알고 내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대로 순리 있게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의 단점과 신금의 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사례별로, 좀 유형별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간분들의 그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고 또 고민을 토로하고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신금년은 좀 현실파죠. 현실파다. 그리고 간목은 좀 이상주의자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인일주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내가 회사를 좀 나와서 좀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신금요, 신사일주 여자,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남자, 갑인일주 남자에게, 자, 그래, 뭐 괜찮아. 그러면 자본금은 돈 있어? 또 시장 조사 해봤어? 그리고 또 리스크 있을 거 아니야. 위험 관리 다 판단했어? 이런 치밀한 계획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간목남이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알 수 있고 또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라는 거죠. 자, 신금력 어떨까요? 복장 터지는 거죠. 이럴 때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자, 간목에 열정이 있습니다. 신금에 계산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서양들이 그래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도 합니다. 둘 다. 두 사람 모두 내가 맞다로 싸우기도 합니다. 왜냐? 그만큼 프라이드가 크다는 거죠. 갈등을 할 때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갈등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간목이 내 여자다, 신금 내 여자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신금년은 또 그런 믿음에 감동하고 또 문을 열고 또 잘 지낸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로 한번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목일간, 신금일간, 이런 사주적으로 좀 궁합이 좋은 그런 배경, 뭐 보완이라고 할까요? 사주를 봤을 때요, 여러분, 간목에게는 사실 인성이라고 하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는 이 간목을 길러주는 수생목이잖아요. 이 간목을 길러주는 존재입니다. 인성, 도와주고 생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간목을 길러주는 존재입니다. 간목남이 자기 고집에만 갇혀있지 않고 좀 감성적인 그런 여유를 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금녀가 수의 기운을 사주팔자에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수나
해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간목남을 더욱더 따뜻하고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괜찮겠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또 신금요가 필요한 것들은 뭡니까? 화입니다. 화, 극금, 오행의 생극 재화를 봤을 때 이 불이 이 신금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너무 강한 그런 열이나 불이 있으면 이런 신금이 녹아버릴 수도 있지만 적절한 긴장감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신금이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목남이 사주팔자에 이런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요, 병화, 정화일 수도 있고요, 사화, 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금녀가 좀 마음을 좀 오픈하고 아주 날카로워지지 않는 좀 중화될 수 있는 그런,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가, 사주적으로 공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간목남은 정말 뚝심 있는 나무입니다. 의리와 신념이 있어요. 신금년은 정제된 보석이죠. 지성미도 있고 현실 감각의 좀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또 어떨 때는 때로는 냉철하죠. 이 둘은 극과 극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현실과 이상을 막 오가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보완하고 배워가는 그런 조합입니다. 쉽게 뜨겁지 않지만 한번 연결되면 단단하고 또 강철처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으로 좀 보지 말고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하는 김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간목남이 신금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들, 뭐 전략이 있겠죠. 전략이. 연인과의 관계도,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에게, 아니면 나의 동료에게, 나의 부하에게,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신금일간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들 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나만의 장점인 묵직한 이런 진정성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금년은 첫 만남에서부터 좀 가벼운 농담보다는 이런 간목일간의 좀 진중한 모습에, 좀 눈빛에 좀 끌린다고 봅니다. 간목 특유의 좀 우직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 사람 장난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넌 참 판단이 명확한 사람 같아.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칭찬하되 단순한 그런 외모보다 능력, 성격, 판단력, 이런 실질적인 부분, 이게 바로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금일간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물론 뭐 점수를 획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또 신금여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그녀의 결정권 존중하자. 자,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되거나 썸을 탄다 그러면 이 신금일간의 신금여는 이런 결정권을 좀 중요시합니다. 계획이 치밀해야 돼요. 밥을 먹으러 가도 어디를 가고 알아보고 가고 네이버 확인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맛집 확인하고 경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존감과 프라이드 강합니다. 자부심이. 간목이 계속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간목 고집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자라고 계속 우긴다면 신금은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좀 제안형으로 해라. 그리고 의견을 물어봐라. 그러면 신금일간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잘 얘기하고 오히려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금일간들은 결말보다는 내면의 신뢰를 먼저 따집니다. 간목의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자. 약속 시간도 좀 잘 지키고요.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과묵하게 좀 처리해주고, 또 자신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상, 계획,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계속 피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해요. 신금일간이 이런 논리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감정 호소에 약하지 않습니다. 신금일간은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말보다는 논리나 배려가 좀 조화되어야 좀 감동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간목일간이 신금일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금일간, 나는 너의 그 명확한 판단력이라든지 네가 생각을 하는 것들을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더 명확하게 내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네 말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 네 말만 들으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죠. 그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다가가려고 일부러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참고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신금일간 화려한 이벤트 이런 거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세한 관찰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품백을 준다. 물론 좋아하겠죠. 명품백도. 그러나 평소에 자주 쓰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펜이 있어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고급 펜으로 사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중 되면 더 감동을 받는다. 아, 나를 이만큼 생각해주고 있구나. 배려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그런 남자에게 약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가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신금녀가 있어요. 간목이 다가가는데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신금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가식적이 아니라. 자, 무턱대고 감정이 폭발한다. 가끔 간목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뭘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 돌아보기 싫은데, 실패도 상관없는데, 이런 관계가 인간관계에서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 폭발의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 너만 보면 미치겠어. 이런 감정이 과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일간에서는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남자답게 확 끌고 가려는 고집. 결국 고집인데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금은 자기 주도형이거든요. 강요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또 자기 개발 안 되는 사람 별로예요. 신금년은 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간목 특유의 좀 우직한 그런 실행력을 잘 표현하고요. 이런 실행력이 없다면 그냥 우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쉬워요. 그래서 나의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계획, 이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신금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금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칼도 되지만
그녀를, 그런 신금일간의 여자를 얻으려면 좀 섬세한 그런 세공을 할 수 있는 연장과 깊은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목은 대들보예요. 자기 신념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그녀의 그 신금일간녀의 날카로움을 잘 안을 수 있는 느티나무처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뿌리, 꾸준한 손길,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 또 해볼게요. 지금 간목일간이 신금녀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이런 신금이 간목에게 다가가는 방법들, 전략 한번 설명해 봅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좀 깨끗하게 잘 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매번 강의하다가 보면 이 판서가 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아서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녀가 이런 간목남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 이번엔 반대가 되는 거죠. 간목남의 심리 구조를 파악해 보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좀 뚝심 있는 이상주의자예요, 간목남은. 그래서 좀 자기 철학, 자기 신념, 고집 같은 거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금녀가 다가갈 때는 좀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대신 가볍게는 안 된다. 자, 신금은 눈치도 빠르고 좀 머리 좋은 그런 금속이고 칼이고 예리한 보석이죠. 그런 감각을 좀 잘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묵직한, 간목일간이 묵직한 이유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너랑 대화하면 내가 좀 단단해진다, 그런 느낌이야. 존재가 상대에게 의미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주면 간목남은 좀 괜찮아해요. 좀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간목남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간목남은 특히 그래요. 좀 우쭐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목남은 또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면 좋겠죠. 가벼운 호감도 되지만 존경의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하면 간목은 아주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간목남은 칭찬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멋있다 뭐 이런 말에는 별로 감흥 없어요. 책임감이라든지 신념, 추진력, 진행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와, 네가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다는 게 진짜 정말 멋있다. 다들 말만 하지 너처럼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 드물어. 이 간목의 자존감을 정통으로 때리는 그런 칭찬이 아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칭찬한다. 이건 누가 사실 간목일간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하더라도 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너와 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동질감을 어필하는 것들 매우 좋습니다. 간목은 자신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결이 맞는 그런 사람들 좀 좋아해요. 이상향이 다르면 좀 대화는 대화도 마음이 조금 차가워지기도 하고 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동질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래서 닮은 면을 발견하면 자기 편으로 좀 인식을 한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또 보면 섬세한 배려. 이 섬세한 배려, 이 신금 일간의 특징, 장점 아닙니까? 이런 배려를 하면서 간목남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 중이라는 거를 마음을
좀 전달한다. 이런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야, 너는 그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시럽을 3번 짜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야, 오늘 아까 봤는데 회의 끝나고 혼자 멍하니 있던데 무슨 생각했어? 이런 관심들 호감을 얻게 줍니다. 이런 사항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도 했었는데요. 이런 신금이 이런 간목일간에게 하지 않아야 할 피해야 할 행동 3포인트. 자, 1번 논리로 이기려는 태도. 계속 지금 중언부언 할 수 있는 건데 신금의 성향, 간목의 성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논리로 하면 신금과 간목 중에서 누가 더 센가요? 신금이 논리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이기려는 태도로 간목에게 접근하면 간목은 부담스럽고 답답하겠죠.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면 좀 반박을 잘 못하겠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반박한단 말입니다.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신금일간이 논리로 더 충분히 이깁니다. 그래서 강자가 원래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배려하면서 좀 이해해 주면서 좀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습관. 대신이죠. 간목일간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 스크래치 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좀 무시하네? 이런 모습들인 거죠. 아시겠죠? 또 하나 더 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조급함, 못 기다려주는 거죠. 간목은 결정하고 실행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물론 성격이 급해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느린 성장 속도를 좀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금은 날카로운 눈으로 계속 지켜본단 말입니다. 간목이라는 그런 나무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읽어냈으니까 조화라는 거죠. 극하는 게 아니에요. 금금목이라고 하지만 이런 극의 성향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간목일간과 간목일간 그리고 신금일간 서로 극하는 그런 관계고 극을 당하는 관계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너지의 효과를 내서 함께 성장하면서 나중 되면 그 사랑이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과 대운 또 세운 여러 운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서로 간의 사주팔자의 궁합을 봤을 때 합천 형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명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십천관에 있는 간목일간과 신금일간에 대한 단순 명식이라도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신금일간을 지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간목남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애와 사랑 이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게 하지만 너무 더디지 않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도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